고급 레스토랑의 CEO가 잇따른 악평의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손님으로 위장했다. 그러나 그의 뒤에서 쌍둥이 형제가 나눈 대화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강준호의 손가락이 책상 위를 두드렸다. 틱, 틱, 틱. 시계 초침 소리와 완벽하게 동기화된 리듬.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의 주방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만큼이나 정확했다. 그의 눈은 사무실 벽에 걸린 아버지의 흑백 사진으로 향했다. 금융계의 거물이었던 아버지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숫자만이 유일한 진리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준호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완벽해야 해. 모든 게 완벽해야 해. 그는 중얼거렸다. 15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준호는 매일 밤 11시 정각에 계산대의 김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의 매출을 확인했다. 하지만 오늘 밤 뭔가 달랐다. 미영 씨의 번호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기억나지 않지? 갑자기 찾아온 기억력 저해.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이가 드는 걸까? 아니면 과로 때문일까? 그는 손을 떨며 책상 서랍을 뒤졌다. 이럴 순 없어. 그는 중얼거렸다. 완벽했던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마지막 수단으로 준호는 네이버 검색창을 열었다. 레스토랑 전화번호를 찾으려던 그때 그의 시선이 멈췄다. 평점란에 가득한 빨간 별들, 그리고 그 아래 달린 수많은 부정적인 리뷰들. 뭐야 이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특히 한 메뉴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준호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다. 숨이 가빠졌다. 우리 레스토랑의 베스트셀러 메뉴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그의 완벽주의적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버지에게 배운 냉철한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모순이었다. 준호의 손이 떨렸다. 그의 눈에서 불안과 혼란이 번졌다. 아버지,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저는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그 순간 준호는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균열은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진실로 이어질 것이었다. 강준호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신경질적으로 클릭했다. 그의 눈은 컴퓨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빨간 별들과 날카로운 비평들이 그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이럴 리가 없어. 그가 중얼거렸다. 목소리에는 불신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최민석 매니저가 들어왔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석 씨, 이거 봐요. 민석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아, 이 리뷰들이요? 사장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인터넷엔 항상 이런 글들이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달라. 우리 베스트셀러 메뉴에 대한 비판이 너무 많아. 민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럼 메뉴에서 빼는 게 어떨까요? 준호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우리 최고 인기 메뉴를 뺀다고요? 네, 손님들이 불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으니. 준호는 말을 끊었다. 잠깐만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 메뉴는 매출의 30%를 차지해요. 어떻게 이렇게 인기 있으면서 동시에 비판받을 수 있죠? 민석은 어깨를 으쓱했다. 경쟁업체의 작태일 수도 있죠. 요즘 가짜 계정으로 평판을 조작하는 일이 많아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난 증거 없는 이론은 믿지 않아요. 그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무슨 뜻이세요, 사장님? 민석이 물었다. 준호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다. 레스토랑에 손님으로 가볼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어요. 민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곧 평온을 되찾았다. 그게 최선일까요? 네, 그래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 저녁에 갈 겁니다. 아무도 제가 온다는 걸 알지 못하게 해주세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균열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서울의 금요일 밤 도시는 활기로 가득 찼다. 하지만 강준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평범한 후드티, 청바지, 그리고 낡은 야구 모자. 그의 평소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이제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할 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목소리에 불안과 결의가 섞여 있었다.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눈이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의 레스토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레스토랑 앞에 도착하자 그는 잠시 멈춰 섰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사람들로 가득 찼다. 웨이터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주방에서는 요리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모든 게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그는 생각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젊은 웨이터가 그를 맞이했다. 몇 분이세요? 혼자입니다. 준호가 말했다. 목소리를 조금 낮추어 그는 구석 자리로 안내받았다. 자리에 앉자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다. 웨이터들은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요리는 빠르게 나왔다. 뭐가 문제지? 그는 의아해했다. 그때 그의 귀에 익숙한 이름이 들렸다. 그의 이름이었다. 강준호.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히 그의 이름을 말했다. 준호는 귀를 기울였다. 목소리는 그의 뒤쪽에서 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리의 주인공을 찾으려 했다. 그의 뒤에 앉은 두 소년이 눈에 들어왔다. 한국인 쌍둥이로 보이는 12살 정도의 아이들이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비통함이 가득했다. 누나가 그랬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쳤대.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늙은이가 다 빼앗아갔대. 준호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메뉴판을 들고 얼굴을 가렸지만 모든 신경은 그 아이들의 대화에 집중되어 있었다. 누나의 레시피를 훔치고 길거리로 내쫓았대. 누나가 그랬어. 언젠가 그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래.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누구 얘기지? 설마. 그때 그의 심장을 멎게 하는 말이 들려왔다. 그 망할 강준호의 레스토랑을 망쳐버리자. 준호는 숨을 멈췄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강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귀는 뒤에 앉은 두 소년의 대화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에 담긴 증오와 분노는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누나가 그랬어. 우리 인생이 망쳤다고. 첫 번째 소년이 말했다. 맞아.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두 번째 소년이 대답했다. 준호는 메뉴판을 더욱 높이 들어 얼굴을 가렸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그 강준호라는 놈이 누나의 레시피를 훔쳤대. 첫 번째 소년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누나를 길거리로 내쫓았어. 두 번째 소년이 덧붙였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적어도 그가 기억하는 한은. 잠깐만.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난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년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다. 준호는 갑자기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꼈다. 조심스럽게 그는 웨이트리스를 불렀다. 저기, 저 아이들 말이에요. 자주 오나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웨이트리스는 의아한 표정으로 소년들을 바라보았다. 아니요, 손님.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왜 그러시죠?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더 알아내야 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대답했다. 고마워요. 웨이트리스가 떠나자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결심했다. 소년들에게 다가가기로 한 것이다. 천천히 그는 일어섰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다. 그는 소년들의 테이블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얘들아. 그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니? 소년들은 즉시 긴장했다. 짧은 머리의 소년, 명백히 더 용감해 보이는 아이가 눈을 좁혔다. 왜요, 아저씨? 우리한테 왜 그러세요? 준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다른 소년의 눈이 커졌다. 저 사람이야. 그가 소리쳤다. 두 소년이 갑자기 일어섰고 컵 하나가 넘어져 물이 쏟아졌다. 당신이 강준호죠. 그들이 동시에 외쳤다. 준호는 침을 삼켰다. 그의 위장이 뒤틀렸다. 우리 누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한 소년이 소리쳤다. 그의 눈에는 분노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준호는 당황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다. 그의 완벽한 세계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얘들아, 진정해. 그가 말했다. 난 정말로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너희 누나가 누구니? 강준호의 질문이 공기 중에 멈춰 있는 것 같았다. 너희 누나가 누구니? 짧은 머리의 소년이 준호를 노려보며 대답했다. 이지혜요. 우리 누나 이름이 이지혜예요. 그 이름은 준호에게 낯설지 않았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이지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난 너희 누나를 해고한 적이 없어. 준호가 천천히 말했다. 거짓말쟁이. 다른 소년이 소리쳤다.
누나가 모든 걸 잃었다고요. 당신 때문에. 준호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절대 누군가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아이디어를 훔치지 않았다. 적어도 그가 알기로는. 얘들아, 진정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앉아서 얘기해보자. 내가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소년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지만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준호도 그들과 마주 앉았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너희 누나에 대해 더 말해줄 수 있니? 그가 물었다. 짧은 머리의 소년이 입을 열었다. 누나는 요리사였어요. 당신 레스토랑에서 일했죠. 다른 소년이 덧붙였다. 누나가 새로운 요리를 만들었는데 당신이 그걸 훔쳤대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모든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내가 그랬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누나가 그랬어요. 첫 번째 소년이 말했다. 누나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난 정말 모르겠다. 하지만 약속할게. 이 일을 밝혀낼 거야. 그때 한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너희 누나를 만날 수 있을까? 소년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왜요? 짧은 머리의 소년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진실을 알고 싶어. 만약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바로잡고 싶어. 소년들은 잠시 고민하는 듯했다. 마침내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한 소년이 말했다. 하지만 누나를 또 아프게 하면? 준호는 손을 들어 그들을 안심시켰다. 약속해. 난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그는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는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강준호는 소년들을 따라 레스토랑을 나섰다. 서울의 밤거리는 차가운 겨울 바람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말없이 걸었고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누나의 집이 어디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짧은 머리의 소년이 대답했다. 멀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따라오는 걸 누나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알겠어.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알아야 해. 그들은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준호는 이 지역이 그의 호화로운 레스토랑과 얼마나 다른지 새삼 깨달았다. 낡은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거리는 어두웠다. 걸어가는 동안 준호는 소년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너희 이름이 뭐니?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쌍둥이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다. 저는 민재예요. 짧은 머리의 소년이 말했다. 저는 민수고요. 다른 소년이 덧붙였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나서 반가워. 민재야. 민수야. 민재가 갑자기 멈춰섰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번뜩였다. 우리랑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 가족을 망쳤어요. 준호는 놀라 뒤로 물러섰다. 미안해. 난 그저 민수가 형을 진정시키려 했다. 민재야, 진정해. 우리가 약속했잖아. 준호는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실감했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것을 느꼈다. 얘들아,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을 거야. 쌍둥이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들의 눈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교차했다. 마침내 그들은 작은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여기에요. 민수가 말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재가 문을 두드렸다. 누나, 우리야.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그 순간 준호의 눈이 커졌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성을 보자 그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이지혜의 눈에 분노와 충격이 번졌다. 당신이 여기 왜 왔어요? 준호는 말을 잃었다. 그는 이 여성을 기억했다. 하지만 그녀가 왜 이렇게 그를 증오하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지혜 씨, 그가 겨우 말을 꺼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혜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당신과 할 얘기 없어요. 나가세요. 준호는 절박하게 말했다. 제발요. 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혜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오래 머물 생각은 하지 마세요.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는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준호는 이지혜의 작은 아파트로 들어섰다. 공간은 좁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 걸린 요리 자격증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앉으세요. 지혜가 차갑게 말했다. 준호는 낡은 소파에 앉았다. 민재와 민수는 누나 옆에 붙어 서서 그를 노려보았다. 이지혜 씨, 준호가 입을 열었다. 당신 이름이 낯설지 않아요. 지혜의 눈이 번뜩였다. 그럼요. 당신이 나를 해고했으니까요. 준호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난 당신을 해고한 기억이 없어요. 거짓말 마세요. 지혜가 소리쳤다. 4년 전 당신은 이메일로 나를 해고했어요. 내가 만든 레시피를 훔치고 나를 길거리로 내쫓았죠.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이메일로요? 난 절대 그런 식으로 직원을 해고하지 않아요. 증거가 여기 있어요. 지혜가 스마트폰을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다. 준호는 이메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확실히 그의 이메일 주소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이건 내 이메일 주소가 맞아요. 하지만 난 이런 메일을 보낸 적이 없어요. 지혜는 비웃었다. 또 거짓말이에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내가 그 레시피에 모든 걸 걸었다고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혜씨, 제발 믿어주세요. 난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일의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그때 준호의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쳤다. 잠깐, 당신이 만든 레시피가 뭐였죠?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장어 화덕구이요. 특별한 소스와 함께요. 준호의 눈이 커졌다. 그 요리는 그의 레스토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였다. 그 요리, 우리 레스토랑의 베스트셀러예요.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요. 내 꿈을 훔쳐 당신의 성공을 만들었죠. 준호는 머리가 아팠다. 그는 이 모든 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혜씨, 나는 당신의 재능을 인정해요. 우리가 함께 이 일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지혜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어떻게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준호는 결심한 듯 말했다. 우리 함께 레스토랑으로 가요. 모든 기록을 확인해 봐야 해요. 강준호와 이지혜 그리고 쌍둥이 형제들은 한밤중에 서울 거리를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준호의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동안 무거운 침묵이 그들을 감쌌다. 정말 모든 걸 밝힐 수 있을까요? 지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진실을 찾아내겠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준호는 열쇠로 문을 열었다. 그들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어둠 속에서 준호는 전등을 켰고 익숙한 공간이 밝아졌다. 이쪽으로 오세요. 준호가 사무실로 향하며 말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준호는 컴퓨터를 켰다. 화면이 밝아지는 동안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자, 이제 모든 기록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준호는 4년 전의 이메일 기록을 찾기 시작했다. 지혜와 쌍둥이들은 그의 뒤에 서서 긴장된 표정으로 화면을 지켜보았다. 여기 있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4년 전 7월의 이메일들이에요. 그들은 함께 이메일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다. 수많은 업무 관련 이메일들 사이에서 그들은 지혜에게 보낸 해고 메일을 찾아냈다. 이거예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이메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이름으로 보내진 것은 맞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이 이메일 내가 쓴 게 아닙니다. 준호가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지혜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준호는 설명을 시작했다. 보세요. 이 문체가 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시간을 보세요. 새벽 3시에 보낸 이메일이에요. 저는 절대 그 시간에 일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쌍둥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럼 누가 이 이메일을 보낸 거죠? 민재가 물었다.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누군가가 내 이메일 계정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누구일까? 그때 준호의 눈이 커졌다. 그는 갑자기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했다. 잠깐만요, 그가 말했다. 그 즈음에 우리 레스토랑에 새로운 매니저가 왔었어요. 최민석이라는 사람이었죠. 최민석? 지혜가 되물었다. 그 사람이 왜?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지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지혜씨, 우리 함께 이 일의 진실을 밝혀냅시다. 당신의 재능과 꿈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지혜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함께해요. 강준호의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컴퓨터 화면의 푸른 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준호, 지혜, 그리고 쌍둥이들은 최민석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실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여기 있어요, 준호가 말했다. 최민석의 입사 기록입니다.
그가 온 지 일주일 만에 당신이 해고되었네요, 지혜씨.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사람, 제가 그를 본 기억이 나요. 항상 당신 곁에 있었죠.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네, 그는 매우 성실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다 위장이었나 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기록을 살펴보았다. 갑자기 민수가 소리쳤다. 여기 봐요, 최민석이 보낸 이메일이에요. 모두의 시선이 화면으로 집중되었다. 이메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사장님, 이지혜라는 직원이 우리 레시피를 훔쳐 경쟁업체에 팔려고 한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지혜씨, 당신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연하죠. 저는 그저 제 레시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최민석, 그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때 민재가 외쳤다. 여기 또 있어요. 최민석이 다른 레스토랑 사장과 주고받은 메일이에요. 이메일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최민석은 준호의 레스토랑 비밀 레시피를 팔아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배신자, 준호가 중얼거렸다. 지혜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도 피해자였군요. 준호는 고개를 들어 지혜를 바라보았다. 정말 미안합니다, 지혜씨. 내가 더 주의 깊게 살펴봤어야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민수가 물었다. 준호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다. 우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씨,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하지만 이미 4년이나 지났어요. 제 경력은 망가졌고 요리사로서의 꿈도. 준호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지혜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함께요? 그녀가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함께요. 당신의 재능을 다시 한번 보여줄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쌍둥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안도감이 가득했다. 밤은 깊어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진실을 밝히고 잃어버린 꿈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려 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잠깐 멈추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지혜의 말씀 채널에서는 이 이야기처럼 놀랍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만든 재생 목록이 나올 거예요. 그걸 클릭해서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을 마음껏 즐겨보세요.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지혜의 경력을 위험에 빠뜨린 그 거짓 이메일을 누가 보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이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정말 흥미진진할 거예요. 강준호의 사무실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다. 컴퓨터 화면의 빛이 그들의 피곤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준호, 지혜, 그리고 쌍둥이들은 밤새 최민석의 행적을 추적했다. 여기 봐요, 준호가 말했다. 최민석이 우리 레스토랑을 떠난 후의 기록이에요. 모두의 시선이 화면으로 집중되었다. 최민석은 준호의 레스토랑을 떠난 직후 경쟁 업체인 골든 플레이트에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혜의 눈이 커졌다. 그 레스토랑, 제가 해고된 후 갑자기 인기가 치솟았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그들의 메뉴가 우리와 매우 비슷해졌어요. 민재가 갑자기 소리쳤다. 잠깐만요, 여기 뭔가 있어요. 그가 가리킨 이메일은 최민석이 골든 플레이트의 사장에게 보낸 것이었다. 사장님, 약속대로 강준호 레스토랑의 모든 비밀 레시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장어 화덕구이 레시피는 그들의 핵심 메뉴입니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제 레시피예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최민석, 그는 처음부터 우리를 이용하려 했던 거예요. 민수가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선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골든 플레이트에 대한 법적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게 제 경력을 되찾아 줄 수 있을까요? 준호는 지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지혜씨, 당신의 재능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우리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지혜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어떻게요? 그녀가 물었다. 준호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 레스토랑에서 다시 일해주세요. 이번에는 부주방장으로요. 당신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지혜는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우리가 함께 이 레스토랑을 더 큰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거예요. 쌍둥이들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나, 해요? 민재가 외쳤다. 그래요, 누나의 꿈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민수도 거들었다.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해보겠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팀이에요. 함께 최민석과 골든 플레이트의 부정행위를 밝히고 우리의 레스토랑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갈 거예요. 새벽의 빛이 사무실 창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희망과 결의가 가득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준호가 말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꿈과 신뢰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밖에서는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의 빛이 그들을 감쌌다. 아침 햇살이 서울의 거리를 비추기 시작했을 때 강준호와 이지혜는 경찰서로 향했다. 쌍둥이들은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차 안에서 둘은 침묵을 지켰다.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준비되셨나요? 준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지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네,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들은 경찰서에 도착해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최민석의 이메일, 레시피 유출 증거, 그리고 거짓 해고 메일까지. 담당 형사는 주의 깊게 모든 내용을 검토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산업 스파이 행위로 보입니다. 형사가 말했다. 우리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준호와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관문을 넘은 것 같았다. 경찰서를 나와 준호의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길, 둘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혜가 물었다. 준호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겁니다. 당신의 재능을 되찾고 우리 레스토랑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거예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준호는 모든 직원을 모아 상황을 설명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진실이 밝혀졌고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지혜 씨가 우리의 새로운 부주방장으로 일하게 될 겁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반응이 일었다. 많은 이들이 지혜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녀의 요리 실력을 인정하고 있었다.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다시 이곳에서 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 함께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갑시다. 그날 저녁 레스토랑은 평소보다 더 활기찼다. 주방에서는 지혜의 지휘 아래 새로운 메뉴가 개발되고 있었고 홀에서는 준호가 고객들을 맞이하며 레스토랑의 새로운 비전을 설명했다. 늦은 밤 모든 손님이 떠나고 직원들도 퇴근한 후 준호와 지혜는 레스토랑 테라스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해냈어요. 준호가 말했다. 지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가 함께요.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결의가 빛났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그들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나고 강준호의 레스토랑은 활기를 되찾았다. 이지혜의 새로운 메뉴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준호와 지혜는 매일 아침 일찍 레스토랑에 도착해 그날의 계획을 세웠다. 오늘은 새로운 디저트 메뉴를 선보일 거예요. 지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대되네요. 당신의 창의력은 정말 대단해요.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를 확인한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경찰서에요, 그가 말했다. 통화를 마친 준호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무슨 일이에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최민석이 해외로 도주했대요. 현재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우리가 제출한 증거는요? 증거는 충분하대요. 하지만 최민석을 잡지 못하면 재판이 어려울 수 있대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그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때 주방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둘은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물었다. 주방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사장님, 주요 식재료 공급업체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혜가 준호의 팔을 잡았다. 진정해요. 이건 분명 골든 플레이트의 짓일 거예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이 아직도 우리를 방해하려 하다니. 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제가 아는 작은 농장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들과 직접 거래하면 어떨까요? 신선한 재료를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준호의 눈이 빛났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겠어요. 그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지혜는 농장주들과 연락을 취했고 준호는 직원들과 새로운 공급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그날 저녁 레스토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손님들로 가득 찼다. 준호와 지혜는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둘은 잠시 테라스로 나왔다. 우리가 또 해냈어요. 지혜가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눈빛 속에는 신뢰와 애정이 깃들어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그들은 앞으로의 도전을 함께 헤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최민석과 골든 플레이트의 방해는 계속되겠지만 그들의 의지는 더욱 강해질 뿐이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났다. 강준호의 레스토랑은 서울에서 가장 핫한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이지혜의 창의적인 메뉴와 준호의 경영 능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준호와 지혜는 레스토랑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믿기지 않아요, 지혜가 말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함께였기에 가능했죠.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의 표정이 밝아졌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가 외쳤다. 최민석이 태국에서 체포됐대요. 곧 한국으로 송환된다고 합니다.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군요. 준호는 지혜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우리의 과거도 당신의 명예도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준호 씨, 지혜가 조용히 말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당신에 대한 제 마음이 변했어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도 지혜 씨에 대한 제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천천히 가까워졌다. 그리고 부드러운 키스가 이어졌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쌍둥이들이 뛰어들어왔다. 누나, 형! 민재가 소리쳤다. 우리가 요리 학교에 합격했어요. 준호와 지혜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쌍둥이들을 바라보았다. 정말 축하해, 지혜가 말했다. 너희들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구나. 준호도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앞으로 우리 레스토랑에서 인턴십을 하는 건 어때? 쌍둥이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봄바람이 테라스를 스쳐 지나갔다. 새로운 시작의 향기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준호는 지혜와 쌍둥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구나. 그들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들은 이제 함께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레스토랑 안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행복한 미래를 향한 희망의 종소리 같았다. 야,